다시 한 달 동안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됩니다. 왜 한 달이냐고 하냐면 11월 중에 A매치데이가 또 있습니다. 한국도 싱가포르, 중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으로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가 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냥 웃죠. 네. 베트남전도 참전을 한 손흥민인데 중국전도 뛰게 되겠죠. 네. 토트넘은 11월 A매치 휴식기까지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울버햄튼 이렇게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영국 매체들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BBC에서는 현재까지 EPL 상황을 정리하면서 각 팀들의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 등을 그래프와 함께 분석하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메인에 엔지 감독과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을 등장시키고 기사에서도 손흥민과 반더벤이 서로 기뻐하는 사진으로 이 기사가 토트넘이 주연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세부적인 지표로는 뭔가 압도하는 부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BBC도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리고 토트넘이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그다지 지배적이진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언급했는데 손흥민을 최고의 피니셔라고 지칭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 더 힘을 실어줄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의견인 듯한데 실제로 손흥민이 아시안컵 때문에 이탈까지 하다 보니 손흥민을 대신할 공격수가 필요하고 또한 맨시티의 공격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손흥민, 케인 콤비만큼의 임팩트 있는 공격수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케인이 떠난 이후로 손흥민의 변화가 토트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상세 분석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담 베이트 기자가 게재를 했는데 이 기사를 상세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기자는 시작부터 손흥민의 존재감을 극찬했는데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을 때 손흥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었다.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냥 케인을 대체해버렸다. 그는 4경기에 출전해 6골을 넣으며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포지션에서 맹활약 중이다. 손흥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셈이다라면서 앞으로의 손흥민이 얼마나 활약하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시즌 얘기로 돌아갔는데 지난 시즌은 손흥민에게 쉽지 않았다. 부상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는 여름에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육체적으로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고 손흥민은 토트넘을 둘러싼 문제들이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둘 다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포스테코글루의 합류로 한숨 돌린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월이 되어서야 6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위기 변화 이상이다. 팀에서 손흥민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의 퇴장은 그의 커리어에서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졌다. 손흥민은 3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스피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팀 내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면서 지난 시즌 손흥민의 아쉬움과 케인의 퇴장이 절묘한 타이밍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108cm로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양발을 모두 사용해 강력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진화로 느껴진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윙에서 중앙으로 이동했던 것과 같이 손흥민은 여전히 넓게 드리블하지만 케인의 부재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면서 호날두가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이동했듯이 손흥민도 같은 길을 가는 타이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의 시즌별 히트맵을 보여줬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이 공격수인 만큼 오른쪽 골문이 상대 진영인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가 올 시즌이 가장 진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터치가 많은 부분이 2018-2019 시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통점이 있죠. 2018-2019 시즌은 포체티노, 지금 현재는 엔지 감독. 이 두 감독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었고 그 사이 시즌은 레비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이름 있는 감독들만 모셔와서 수비 축구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트넘 공식 유튜브에서는 손흥민의 151골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우려먹듯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시청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포체티노 시절의 골들을 보면 박스 안에서 골들이 유독 많고 심지어 헤딩골도 있습니다. 현재 8경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엔지 감독은 소니 최고의 피니셔인 만큼 더욱 손흥민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큰 공을 세운 선수가 바로 히샬리송이죠.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훨씬 더 많이 활약한다. 이는 수치의 급격한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원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전체 터치의 10% 미만을 기록하던 선수가 올 시즌에는 거의 2할에 가까운 터치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했다. 그리고 손흥민의 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은 6골은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는데 이는 포지션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올 시즌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엘링 홀란뿐이다. 9월 이후 그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없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와 아주 잘 맞고 있다. 사실 신기하게도 손흥민은 심지어 케인보다도 이 시스템에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는 공격수가 센터백들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걸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물론 케인도 깊숙이 내려가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하며 큰 효과를 냈다. 하지만 손흥민이 홀란, 니코 잭슨, 올리 와킨스, 도미닉 솔랑케에 이어서 뒷공간을 파고든 득점 5위란 사실은 그가 진정한 스트라이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잘 어울린다고까지 했습니다. 기자는 이게 다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었을지 궁금해하면서 과거 엔지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든 측면에서 뛰든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 뛸 수 있으며 현재 플레이하는 방식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던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손흥민의 기록을 소개했는데 손흥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은 압박을 뜻한다.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놀랍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며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렸다.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손흥민이 리그에서 상대 압박할 때 스프린트 거리가 1위였습니다. 손흥민이 1314m, 2위가 리버풀의 소보슬라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엔지 감독의 관리 하에 평균 70분 정도만 뛰고 있다 보니까 소보슬라이보다 90분 가까이를 덜 뛰었는데도 압박 1위인 겁니다. 그만큼 팀을 위해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인정한 아담 기자는 이어서 포스테코글루는 아스널을 상대로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펼친 후에 그는 리더로서도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히면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팀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는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말을 전했고, 무엇이 팀의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 토트넘에서 흥미로운 주제다.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잃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가 그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여전히 골을 넣고 주변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타적인 공격수이자 감독의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가 있다. 바로 지금 케인의 판매는 토트넘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랬고 손흥민에게도 케인의 이적은 효과가 있다라면서 영국 매체로서 영국의 상징 최고의 선수를 깔 수도 없고 옹호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토트넘에 케인이 없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풀럼전을 앞두고 아담 기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토트넘의 앞으로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필 손흥민이 루턴타운전에서 득점을 못해서 흐름이 끊겼는데 베트남전에서 골맛도 보고 기분 좋게 런던으로 돌아온 만큼 대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대 첫 선발 출전한 경기 잉글랜드에 패배한 우독이 2경기 연속 최악 평점 히샬리송, 세계 최약체 팀에게 혼쭐난 장본인 호이비에르, 강제유식 비수마, 끔찍한 총기 난사로 작업 팬을 잃게 된 클루셉스키. 뭐죠? 죄다 위로받을 선수밖에 없네요. 이번에도 캡틴 역할이 클 듯합니다. 특유의 웃음과 친근함으로 선수들을 다운되지 않도록 메디슨 로메로와 함께 잘 이끌고 승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